즐거운 수업사냥 장아찌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 관련 표현. 자, 주어진 문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대부분 최소 공배수의 문제이다. 자, 최대 공약수는 좀 비슷하게 최소 공배수는 이제 뭐 가능한 한 적은, 가능한 한 작은, 뭐 가장 작은, 최소의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관련된 표현이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이제 그런 문제들은 활용 문제는 차량 배차 간격 이런 거라든지 물건 쌓기, 채우기, 이어붙이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최소 공배수랑 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엇인가는 들어가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의 연습 문제. 자, 이제 어느 역에서 서울행 열차는 12분, 부산행 열차는 16분, 광주행 열차는 24분 간격으로 출발한다고 한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배차 간격이라 그래요. 차량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떠나느냐, 이걸 배차 간격이라 그러는데, 이런 시간마다 한 번씩 차가 출발한다 그런 소리거든. 자, 기차가 출발한다. 오전 9시 20분에 세 방향의 열차가 동시에 출발했다. 9시 10분에 세 방향의 열차들이 동시에 땅 출발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날 오전에는 모두 몇 번이나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가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열차마다 배차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얘는 12분, 16분, 24분 그랬잖아요. 자, 12분, 16분, 24분. 자, 12분마다 간다 그 말은 12분마다 간다 그 말은 12분 처음에 이제 딱 시작했을 때부터 12분 지나서 출발하고 다시 또 12분 지나서 이제 12분 또 지나서 즉 24분 후에 지나거지. 12분 후 24분 후에 또 출발하는 거. 다시 또 12분 지나서 또 36분 후에 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이 숫자들은 뭐야? 12의 배수들로 가는 거죠. 12의 배수 시간마다 가는 거야. 지금 현재 딱 스타트했다면. 그래서 이런 것이라서 이제 12분마다 그 말이고, 여기서는 16분이니까 16의 배수가 되겠지. 얘는 12의 배수, 또 16의 배수니까 또 이렇게 갈 거네. 32분 후, 48분 후 16의 배수. 얘는 또 24분 후, 48분 후, 72분 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몇 분 후 할 때 이제 똑같아지는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몇 분 후인가 거기 가서 이제 똑같이 가는 거.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뭐야? 12분 후니까 가다 보면 48분 후에도 가는 거지. 이게 하다 보니까 요 열차는 48분 후에, 요것도 48분 후에, 얘도 48분, 48분이라는 뭔가 공통점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야. 이럴 때는 이제 48분 지나서는 요 녀석도 다시 다 출발하게 된다. 그 소리지. 같은 시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이것에 무슨 배수 찾는 거구나 그 말이야. 배수, 이게 다 배수 아니야 지금. 이것에 공배수 찾기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공배수 관련된 거라서 4의 배수니까 4, 4, 32, 4, 46, 4, 24. 자, 이건데 요거 두 개, 4하고 6 또는 3하고 6이죠. 아무거나 나누면 되는 거지. 3하고 6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3은 3, 3이 6. 또 4 안 나눠지면 그대로 쓰고, 다시 또 2랑 4가 또 나눠지죠. 또 나눠지면 또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얘는 2, 1. 자, 이제 끝났죠. 그래서 요렇게 다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싹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것이 바로 우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 3, 12. 얘는 2는 4 곱해서 48이죠. 그래서 48분 그 말이에요. 최소 공배수가 48분 그 말은 48분이 지나면 다 또 다시 같이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출발한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걸 묻고 있어요. 근데 48분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9시 20분에 처음에 같이 출발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48분 지나서 그 말이에요. 여기다 48분 못하면 10시 8분이 되겠네요. 48분 후니까. 다시 여기다 48분 못하면 10시 56분이 되겠고요. 10시 56분. 다시 또 48분 못하면, 자, 48분인데, 4분 보태면 지금 11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44니까 11시 44분 되겠네요. 자, 요 시간에 또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출발하는 시간들이 오전의 시간은 이런 것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 질문은, 이날 오전에는 모두 몇 번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가? 오전에 모두 몇 번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가, 그날. 그러니까, 요때도 동시에 출발하는 거지. 요 다음만 묻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묻는 거죠. 그날 오전에 동시에 몇 번 출발했느니까 여기도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번 동시에 출발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배차 간격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로가 8cm, 세로가 1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그랬죠. 이어붙여. 정사각형 모양 만들 때 다음을 구하자. 사용되는 종이의 최소의 개수. 자,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종이가 있을 때 이때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가로가 8, 세로가 12. 자, 가로가 8, 세로가 12 이런 종이가 있답니다. 이런 종이를 어떻게 한다? 종이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그 말은 이 녀석을 옆으로 막 이렇게 붙인다 그 소리야. 이렇게 위로도 막 이렇게 붙이는 거고 막 그 말 이렇게 막 붙여가자 그 말. 옆으로 막 붙여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가자 그 말이지. 이렇게 이어붙여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자. 자, 정사각형 만든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정사각형 만들어 갈 수 있겠지 모양이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되도록. 그런데 사용되는 종이의 최소의 개수. 자, 최소의 개수라는 것은 종이를 가장 적게 사용해서 정사각형 만들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어떤 상황이냐 그 말인데 일단은 자, 12하고 8cm짜리잖아요. 이 녀석들을 계속 붙여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막 여기가 이제 12cm, 8cm인데 이런 식으로 12cm, 8cm 막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붙여가려면 정사각형 만들기가 좀 복잡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도 이제 막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막 지그재그 이런 것 때문에 개수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거고. 이제 개수를 최소화해서 개수를 최소 사용해서 정사각형 만들자 그러면 자, 그 정사각형 이렇게 막 이제 해서 정사각형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정사각형이 됐으면 요 길이를 생각해야 돼. 요 길이 생각하고. 근데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요 길이라는 것은 요거랑 요것이 같은데 요 길이라는 것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는 그럼 뭐냐? 야, 이게 8cm짜리를 계속 붙여가는 거잖아. 이렇게 8cm짜리를 붙여가는 거기 때문에 A는 8의 배수가 되겠지. A는 8의 배수다 이 말이야. 배수가 되겠다. 이렇게 붙여갈 거니까. 똑같이 이쪽도 이것도 A잖아. 정사각형 된다고 하면 얘도 A인 거지. 똑같은 길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12cm씩 붙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또 똑같이 12의 배수가 되겠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즉 뭐야? A는 8의 배수랑 12의 배수인 녀석이구나 그 말이야. 즉 이 녀석의 공배수가 돼야 되겠지. 둘 다 되려면. 그래서 A는 8과 12의 공배수라서 공배수를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 4, A 3이죠. 자, 8, 3, 24 최소 공배수가 24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은 최하 24cm가 최소 공배수니까 자, 종이가 최소로 사용됐다 그 말은 한 변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종이도 최소겠지. 이게 24cm일 때 그 말이야. 그 말은 실은 8cm 3번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지. 12cm 2번이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가 말이야. 요렇게 정사각형이 됐을 때가 최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는 6장이 사용되겠다 그 말이지. 종이는 6개가 사용되겠다. 2번째. 그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때 한 변의 길이는 24cm가 되는 거죠. 최소공배수 24cm. 이것이 이제 저기서 원하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자, 가로가 6cm, 세로가 8cm, 높이가 10cm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 때 만들어진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Acm, 이때 쌓여진 정육면체의 개수를 B개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육면체 모양은 아까랑 이제 비슷한 건데 입체 도형으로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졌는데 자, 가로가 6cm, 세로가 8cm. 자, 가로가 6cm, 세로가 8cm, 높이가 12cm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런 녀석을 쌓아서 막 옆으로 쌓는다, 이어 붙인다 그 말이에요. 자, 나무 도막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자. 여기서 막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방향 막 쌓는다 그 말이야. 쌓아서 뭘 만들자. 만약에 가로로 쌓는다면 더 이렇게 붙이겠죠. 하나를 더 붙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뭐 점선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서요. 자, 만약에 하나 더 붙인다면 뭐 이렇게 막 붙겠죠. 이렇게 계속 이어 붙인다면 이렇게 빈틈없이 쌓는다. 이렇게 계속 쌓아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도 쌀 거니까 세로 방향으로 만약에 이 뒤로 쌓는다면 여기다 이제 더 막 붙여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쌓아갈 거야. 이렇게.
계속 이제 세로 방도 쭉 쌓고 높이로도 더 쌓아야 되겠죠. 위로도 막 이제 이렇게 더 쌓아서 이렇게 막 붙여 가야 되겠죠. 이렇게 위로도 쌓고 세로도 쌓고 가로도 쌓고 막 이렇게 쌓는다고 말. 이렇게 막 쌓아서 나중에 이제 정육면체 만들자. 근데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니까 최초로 만들어지는 정육면체가 가능한 한 작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막 쌓아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서 어떤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쌓아서 나무 도막을 계속 쌓다 보면 정육면체가 생길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이 정육면체 그때 생각해 보자고. 그때 한 변의 길이를 A, 그러니까 이게 A다 그 말. 근데 이건 정육면체니까 세로도 A고 높이도 A겠죠.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A라는 녀석과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은 무슨 관계일까 그 말이야. 자, 가로가 A인데 가로는 6cm짜리를 계속 이어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6의 배수겠다 이런 거죠. 똑같이 세로가 8인데 세로를 계속 이렇게 싸고 여기 싸고 이렇게 싸고 계속 가다 보면 채워지는 거니까 세로는 8의 배수가 되는 거지. 세로는 또 8의 배수겠다. 똑같은 이하로 높이도 12의 배수겠다 그 말. 그러니까 A라는 것은 같은 숫자인데 A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 요것들의 공배수가 돼야 되겠네 그 말 되는 거지. 6하고 8하고 12의 공배수 되라고 말. 2로 나누면 3, 4, 2고요. 3으로 나누면 1, 2, 4, 5. 다시 또 2로 나누니까 2, 1, 1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6, 4, 24. 24 그 말이죠. 24cm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로 24, 세로 24, 높이 24 이렇게 쭉 쌓아가면 그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럴 때 이때 한 변의 길이를 A, 만들어진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A, 이때 정육면체 개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라는 것은 일단 뭐냐? A라는 것은 그때 한 변의 길이는 24cm 그 말이죠. 자, 24cm니까 23만 쓰고 그때 B는 뭐냐? 자, 그때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B는 이런 나무 토막을 몇 개 쌓으면 되는가 그 말인데 6이니까 이렇게 하면 6, 4, 24 가로는 하나, 둘, 셋, 넷 4개를 쌓게 되겠지. 가로줄에 세로줄에는 8cm니까 8cm니까 8, 3, 24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쌓겠지. 3번. 그래서 3번. 가로는 4줄, 세로는 3줄. 높이는 12cm니까 24가 되려면 2층만 쌓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로는 2번이다. 즉 가로에 4번, 4줄, 세로에 3줄. 맨 아래 1층에 4 곱하기 3개가 있는 게 12개. 높이가 2층이니까 다시 곱하기 2 해주지. 그래서 4, 3, 12, 24. 24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정육면체 개수는 24개다 그 말. 그때 이제 A 더하기 B를 물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48 정도 되겠죠. 자, B는 24라는 숫자만 말합니다. 어떤 이 녀석이 계산 결과다 그 말. 자, 이번엔 곱이 300이고 최소 공배수가 60인 두 자리 자연수 A와 B를 구하자. 자, 두 자리 자연수인데 저렇게 조건 주고 그 숫자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최소 공배수 이야기 나오면 두 수를 그냥 A, B라고 일단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뭐 나눴다 막 이런 이야기죠. 근데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공배수만 주어졌어. 근데 두 수의 곱. 자, 두 수의 곱이 주어졌죠. 두 수의 곱이 지금 30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두 수의 곱이 주어지고 최소 공배수 L. 자,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보통 L이라고 하는데 자, L이 지금 60 그 말이에요. 최소 공배수는. 근데 어떤 식이 하나 있었죠. A, B는 LG라는 식이 있었어. A, B는 LG. 자, 그래서 이때 G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수의 곱이 300이다. 최소 공배수가 60이다. 그러면 최대 공약,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그러죠. 최대 공약수가 5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300이 되니까.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 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은 60 곱하기 5니까 최대 공약수가 5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제 얘가 5니까 자, 최소 공배수는 지금 60이잖아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가 지금 5인 상황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A,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서로 소가 되는 거지. 얘는 서로 소야. 그런데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5 곱하기 A 곱하기 B가 60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12가 돼줘야 되는 거죠. 자, 둘이 곱해서 1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10인데 12가 되는 방법은 한 녀석이 1이고 얘가 12이거나 2하고 6이거나 3이고 4이거나 뭐 이런 거지.
자, 자리 바꿔도 뭐 상황이 똑같으니까 놔두고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야? 최대 공약수니까 A, B는 어때요? A, B는 서로 소인 거죠. 서로 소라서 둘이 약분되면 안 되는 거죠. 약분되면 안 되니까, 2하고 6은 조건이 안 맞죠. 조건이 안 맞고. 얘는 2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얘가 서로 소가 되려면 1하고 12 또는 3하고 4 그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1이고 얘가 12인 경우부터 본 다음에, 자, 이럴 때 A, B를 보는 겁니다. A는 얼마고 B가 얼마인가. 자, 만약에 1이다 그러면 A는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10이니까 얘는 5 곱하기 12, 60이 되는 거지. 이래도 된다 그 말이야. 이래도.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경우는 A가 B가, 자, 1하고 10인 경우는 그렇지만 또 3하고 4인 경우도 가능하니까 3, 4도 가능하니까 이때는 3, 5, 15 A는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5, 20 20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A가 5라면 B가 60이고 A가 15라면 B가 20이고 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A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 A와 B를 그래요. 두 자리 자연수 그랬으니까 이것이 A가 될 수는 있지만 두 자리가 아니죠. 이것은 조건이 안 맞다고 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거고 요 녀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가 15, B가 20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찾는 답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A, B는 LG다. 요것을 활용해야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생각하고 계산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식은 중요한 관계식이니까 항상 요걸 이용해서 공배수, 공약수 뭔가 하나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2, 3, 5에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 두 자리 자연수를 모두 구해라. 자, 저렇게 말 써졌는데 말이 세 가지라서 차례대로 하나씩 읽으면, 자, 2로 나누어 그 말. 어느 것으로 나눠도 그런데 2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 그 말이야. 2로 나눴을 때 1이 남는다. 자, 그러니 그 말 말이야. 자, 2로 나누어 1 남는 수 그 말인데 이런 수는 누구냐 그 말이야. 2로 나눴을 때 1이 남는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 배수 개념이에요. 배수 개념. 만약에 뭐 4로 나누었다. 4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4의 배수를 말하는 거예요. 4로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현은 4의 배수라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4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이 남았다. 1이 남았다 그러면 얘들보다 1 큰 수. 이런 수들 그 말. 이런 수들이 4의 배수보다 1이 큰 수들인데 그 녀석들은 4로 나누면 1이 남는 거예요. 즉 4의 배수보다 1 큰 수. 알죠? 만약에 4로 나눴는데 2가 남았다. 그러면 4의 배수보다 2가 커야 돼. 얘보다 2 큰 거 그러면 6, 뭐 2 큰 거 10, 막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식의 개념. 그러면 2로 나누었더니 1이 남다. 그 말은 2의 배수보다 1 큰 수 그래요. 2의 배수보다 1 큰 수. 그런 녀석들이 2로 나누면 1이 남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3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다. 그 말은 3으로 나누어 1 남는다. 그 말인데 그 수는 또 누구냐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3의 배수보다 1 큰 수. 그 말. 3의 배수보다 1 큰 수. 그 말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생각하면 5로 나누어서 1이 남는다. 5의 배수보다 1 큰 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2의 배수보다도 1 커야 되고 3의 배수보다도 1 커야 되고 5의 배수보다도 1 큰 그런 수를 찾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통인 표현이 요거죠 지금. 1 큰 수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큰 수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 이것의 배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것의 배수, 이것의 배수, 이것의 배수.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공배수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2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 3의 배수 다 돼야 되니까 공배수 되는 거 그 말이에요. 예. 이것들의 공배수보다 1이 크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녀석으로 나누어도 다 1이 남는 거예요. 공배수보다 1이 크고. 그래서 이것은 2, 3, 5의 공배수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 소자는 지금 또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그냥 이거 곱한 거. 서로 소일 때는 다 곱하면 그냥 그것이 최소 공배수예요. 자, 2, 3은 6, 6, 5, 30. 30 그 말이에요. 즉 30이 최소 공배수라서 30의 배수 보다 1 큰 수. 30의 배수보다 1이 크면 쟤들로 나누면 다 1이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30의 배수보다 크다. 31. 자, 30의 배수가 일단 30의 배수가 뭐야? 30, 60, 90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30의 배수죠. 30의 배수인 얘들보다 1이 크면 돼요. 그러니까 31, 61, 91. 자, 이 세 수니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는 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원하는 답은 이 세 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은 공배수보다 1 큰 수를 찾는다 그 뜻입니다. 또 최종배수 중에 좀 중요한 문제로서 이런 게 있는데 두 분수 이것과 이것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분수 중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해라 이렇게 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두 분수가 이렇게 있는데 20분의 21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느 것에 곱해도 여기다 뭔가 곱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곱한다. 두 분수에다가 곱한다. 두 분수 어느 것에 곱해도 이렇게 곱해도 누군가를 곱한다는 건데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 이것을 계산하면 자연수가 된다. 막 이런 소리야. 자연수가 된다. 이것도 계산하면 자연수가 된다. 그 소리고. 자, 이렇게 만드는 어떤 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게 하는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해라. 여기 어떤 곱할 수 있는 분수를 구하라는 건데 자, 여기 곱하는 어떤 분수니까 그래서 뭐 a분의 b라고 합시다. 이렇게. a분의 b라는 분수를 구해라 그 말이야. 여기도 a분의 b라는 분수를 구해라. 근데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자연수 되고 얘도 자연수 되고 막 그 말이야. 그런데 a, b는 여기서 원하는 게 가장 작은 기하분수. 자, 여기서 a분의 b에 대해서 무슨 말 하고 있죠? a분의 b는 그 말이야. 이 녀석은 지금 기하분수다. 자, 기하분수고 가장 작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라고 말이야. 기하분수라는 게 뭐야? 둘이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본다면 그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A, B는 어떤 수여야 될까 그 말인데, 자, A는 어떤 수여야 될까? A는 어떤 수고 B는 어떤 수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자, 일단 먼저 A부터 봅시다. 이 분모. 자, 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말인데, 여기 같은 녀석을 요 녀석을 지금 자연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곱해서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분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연수가 있다 그 말은 분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 A랑 B는 지금 약분이 안 된다 그죠? 기하분수니까. 자, A 기하분수라는 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는 약분이 안 돼. 그러면 A가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15라는 녀석은 잠깐 놔두고 이쪽 분모도 사라져야 되겠죠. 자, 이 분모도 사라져야 되겠지만 일단 요 A부터 사라지게 해야 돼. A가 사라지려면 그 말이에요. 얘랑 약분이 안 되니까 14랑 약분이 돼야 되지. 자, 요 녀석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야만 A가 사라질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라지도록 해는 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A라는 녀석이 누구냐?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 14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죠? 14의 약수가 돼야만 이렇게 해서 사라질 수 있어서 얘가 분모가 없어진다 그 말이야. 물론 이제 이 분모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요 녀석. 자, 얘랑 얘는 약분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약분되는 방법은 14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A라는 녀석은 14의 약수가 돼야 약분돼서 없어져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지. 그럼 똑같이 이쪽에서 보는 생각은 여기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랑 또 약분되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돼야 되겠지. A라는 녀석은 21의 약수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14의 약수도 되지만 21의 약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A라는 것은 또 뭐냐면 분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게 가장 작은 기하분수죠. 가장 작다. 이 분수가 가장 작으래요. 자, 분수가 가장 작다는 것은 분모는 되도록이면 커야 작은 거지 분수는. 자, 가장 작다는 표현은 분모는 커야 돼. 분모는 최대로 커야 돼. 그 다음에 분자는 어때? 분자는 최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분수가 작다는 개념이라서 이 분모는 될 수 있으면 커져야 분수가 작은 거니까 분모는 최대한 커져야 된다고 말이야. 이 말을 여기다 짬뽕하면 A라는 녀석은 14의 약수가 돼야 되고 21의 약수도 돼야 되는데 가장 커야 돼요 분모는. 그러니까 이것의 약수 그 말은 공약수 그 말이잖아요. 공약수 이야기인데 공약수인데 되도록이면 분모는 커야 되니 그 말을 합치면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된다 그 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 뭐 안 봐도 7이죠 그냥. 7. A는 7이 되면 되겠다 그 말이야. A는 7이다 그 말이고. 자 그러면 이제 A가 7이라면 이제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 분모는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남는 게 뭐야? 요 녀석 분모가 또 남았잖아. 이 분모도 사라져야 자연수 될 거 아니야. 이 분모가 사라지게 하는 녀석은 얘랑 얘는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B가 얘랑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B는 누가 되느냐 그 말이야. B는 얘를 약분시킬 수 있는 수, 즉 15의 배수가 돼야 약분되겠죠. 그럼 얘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은 15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야. 똑같이 말하면 이쪽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요거 약분이 안 되니까 요것도 사라지게 하려면 B는 20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20의 배수가 된다. 아 이런 말이니까 딱 보니까 뭐야. 15의 배수도 돼야 되고 20의 배수도 돼야 되고 공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15랑 20의 공배수를 또 찾아봐야지. 5, 3, 4, 15, 4, 60이죠. 최소 공배수가 60이야.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가 60인데 일단 아까 분자는 뭐라 그랬어요? 분자는 최소가 된다 그랬지. 이 분모가 이 분수가 가장 작은 기하분수가 됐기 때문에 분모가 가장 작으려면 분자는 최소로 작아야 되는 겁니다. 분자는 되도록이면 작아야지. 그러니까 분자는 60, 자 60이 최소 공배수라서 60의 배수면 되는데 60의 배수이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60의 배수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 상태 60일 때 그 말이야. B는 60일 때구나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60이 들어가면 이렇게 약분돼서 이거 사라져서 자연수 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은 답은 그래서 A분의 B인데 그 A분의 B는 7분의 60이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분모는 가장 커야 되고 분자는 가장 작아야 돼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몇 개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를 봤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필수 예제랑 핵심 개념에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 시험 유형 문제, 시험 예상 문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